안녕하세요. 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장전주 이슈로 넷플릭스와 테슬라 지옥과 천당, 본떡 천당과 지옥이지만 지옥과 천당으로 좀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는 테슬라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제 컨콜에서 올해 2022년 1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테슬라는 공급망 이슈에서 나름 잘 버티면서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고 소비자들도 그거에 당연히 반응 오케이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 구독 가격 올려서 구독자 이탈한 넷플릭스와는 조금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탐욕과 공포 지수는 중립으로 어제는 조금 올랐다가 오늘 소폭 내려갔죠. 넷플릭스 때문이고요. 그래서 빅테크 섹터에서 격차가 좀 심했고요. 테슬라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간의 발표를 다시 천슬라에 다 복귀했습니다. 주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동안 어제 빠졌던 에너지 이런 섹터들이 다시 반등했고요. 식품 섹터도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현상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30% 이상 빠지면서 나스닥이 1.2% 하락하였고요. 테슬라는 1분기 매출이 81% 증가했고 순이익도 7배 넘게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는 인플레 탓에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방금 나온 뉴스인데 미국의 국회의사당 소개령이 내려왔다고 하네요. 항공기에 잠재적 위협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아직 미국의 선물은 크게 반응이 없어서 일시적인 해프닝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협상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러시아 외교가 이제 우크라이나 협상단을 믿지 못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답은 기다리겠다라고 하네요. 최후 통첩을 했는지 일단 동부전선에 병력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에 최후의 협상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올해 러시아산 LG 43조 원을 수입한다고 하는데 독일이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미국 시장은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였고 넷플릭스의 충격적인 30% 하락 소식이었죠. 작년 말에 메타가 20% 이상 빠졌을 때 이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합쳐서 팡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이제 넷플릭스도 끝났습니다. 테슬라는 장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모두 이겨내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상하이 기가 팩토리의 가동과 2022년 공급망 관리에 최선을 두겠다고 했는데 올해 150만 대의 생산을 달성할 것으로 긍정적인 불을 밝혔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상하이뿐만 아니라 베를린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되게 기가 팩토리를 세웠기 때문에 이 상하이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베를린 텍사스 오스틴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생산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4% 상승하면서 천슬라 유지했습니다. 30년물 금리가 장중에 3% 돌파했다가 이제 유지하지 못하고 2.8%로 이제 조금 하락 마감하였고요. 이제 10년물 그림도 하락 마감하면서 2018년 시기 정고점에 대한 부담 및 3%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영의 본질은 계속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나가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기와 전쟁으로 물가가 치솟는 혼란한 시대에서 주식을 픽하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능력 있는 사업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 반도체 섹터는 하락했죠. 마이크론은 소폭 상승했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플레 관련주들은 과자, 목재 등으로 어제 하루에도 5번씩 테마가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수급이 조금씩 개선 중으로 어제 오랜만에 어제 코스피의 수급은 거래 대금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금리 인상은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슬슬 저가 매수에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여전하고요. 다만 상방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시장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면 증가, 내일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을 경계하고 있고요.
실적에 따라 종목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변동성에 취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좋은 종목을 하락하실 때마다 매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국외 불확실성 여전하다. 그리고 시장은 조울증 환자 같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하지만 긍정론이 이겼기 때문에 긍정론을 가지자. 그리고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고 트레이드는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제 리오프닝, 반도체, PCB, 오늘의 2차전지 섹터가 조금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 혹시 테슬라의 상승으로 인해서 로봇 자율주행 등도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천연가스, 원자재, 사료, 음식료, 조선, 기자재 섹터,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섹터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증시도 소폭 상승을 마감하였고요. 달러 지수는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소폭 하락 마감하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횡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타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삼성폰에 이제 GOS 시스템 소프트웨어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갤럭시 A 시리즈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위 애플과 6% 차이로 좁혔다는 소식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 것이라고 하면서 호남에서 윤석열 노믹스를 띄우고 있다는 소식. 오늘은 부산 방문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는 소식인데 이것은 뭐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의심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가반도체위원회를 만든다는 소식인데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자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과자 가격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라면, 스낵류 가격 상승을 해서 농심, 오뚜기, 삼양 등의 주가가 이제 눈여겨보라는 뉴스고요. 특히 삼양식품은 최근에 이제 짱구 과자가 잘 팔린다는, 그리고 불닭볶음면이 동남아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IMF에서 연설할 예정이고요.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 연설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 최종안 발표 예정이고요. 내일은 일본은행 지정가 국채 무자 매입이 26일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21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확정이고요. KB금융, 현대모비스, 현대이하 실적 발표 예정인데 어제 현대이하가 4% 이상 상승하였죠. 그래서 자동차 섹터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테슬라를 주제로 장전 주일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